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들었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좀 맑아지셨을 텐데 이제는 몸이 맑아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너로 여러 많은 연예인들을 가르쳤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모르실 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동영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동영상. 요거 한번 잠깐 보시고서 제가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실래요? 물을 들고면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쉬운 동작들인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정돈이 되고, 뭐라 그럴까, 몸매가 약간 피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만 운동함으로써.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요. 선한 그런 이미지와 선한 외모에 정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에 끌려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호 형, 스파르타식인데 운동할 때 저는 복근 운동하고 이두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복근 운동할 때는 힘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호 형이 좀 계속 자극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분도 계속 좋게 만들고 제가 파이팅 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튼 정말 큰 자극이 돼주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주호 형과 함께 즐거운 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저는 한 96년도일 거예요. 제일 먼저 운동했던 연예인은 최지우하고 배용준이었었습니다. 그 당시 업타운, 그다음에 코요테, 부활 이런 가수들이 운동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연예인들을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입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광고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연예인들은 자기가 누구한테 운동한다는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유력한 배우나 가수들이 또 몸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명한 연예인들을 가르칠수록 사실 운동을 지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명씩 오게 된 것이죠. 연예인들로 인해서 알려졌지만 사실은 연예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을 더 지도했죠. 연예인분들이 제가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가르친 분들은 한 10,000명 정도 넘으니까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운동을 하면서 운동 자체를 지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운동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코치인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줘야 되겠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사실 운동을 안 하는 분들에게 운동을 하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은 건강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건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그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그냥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칼럼이나 방송이나 잡지나 아니면 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좋죠. 건강해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딜레마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건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첫 단계, 실천적인 어떤 단계를 만들어 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씩 발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지역사회를 바꾼다? 물론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은
몸이 건강해지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정신이 건강해지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청년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20대라서 아마 모를 거예요. 20대는 자신의 정신으로 자신의 몸을 이끌고 산다고 생각하겠지만은요. 나이가 많으면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건 이제 보통 이제 뭐 40대 중반 이후로는 그렇게 느낄 텐데 요즘에는 더 빨라가지고 30대 정도만 되더라도 일에 지치면은 내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을 써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신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맞죠? 70살, 80살, 90살이 돼도 정신은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90 되신 분이 안 계시다 하더라도 충분히 60대, 70대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과거에 30년 전 또는 뭐 20대 때, 10대 때 지금 생각과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늙기 때문에 사람은 늙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순된 분이 뭐 20살처럼 만들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동년배들보다는 훨씬 더 젊고 건강해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내 커리어를 살리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옆자리 한번 보세요. 뒷자리 좀 보십시오. 서로 모르는 분들이지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한번 자세히 둘러보세요. 지금 이분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까? 주로 이제 친구들이나 동창들이나 가까운 동년배 또래들을 만나면은 정말로 같은 나이였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러면은요 깜짝 놀래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동생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젊다 건강하다는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나이고 그 사람의 커리어인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대인데 50대처럼 보이면요 그 사람의 실제 건강은 50대일 가능성이 있고요. 50대인데도 불구하고 30대 후반 같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은 실제로도 30대의 건강을 가졌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주기로부터 시작되는 건강은 우리가 얼마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뭐 머리를 염색하고 피부를 바꾼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구부정하지 않고 똑바른 자세를 입고 배가 없고 건강해 보인다라면 이미 충분히 나이보다는 젊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젊어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상하게 아직까지 사람들은 운동 선수나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 특수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또 여가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운동은요 사실은 엑서사이즈, 피트니스, 운동 선수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를 건강히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야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저희는 그냥 먼 거리도 그냥 걸어 다니겠죠. 그러던 당시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필요 없어요.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그냥 20리, 30리, 뭐 4km, 8km 걸어 다니셨으니까 굳이 만보에 찰 필요 없어요. 만보에 안 차도 이미 벌써 만보는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걷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이동 수단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는 비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몸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비만을 현대병이라고 과거에 뉴스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인 것이죠. 러닝머신 보시면 여러분 인클라인 아시죠? 이렇게 경사를 높일 수도 있어요. 계단 오르기 기구도 있어요. 산에만 가면 될 일인데 오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제재를 해서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리는 걷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 내가 정말 건강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넘겨볼게요. 거꾸로 갔군요. 질문은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지금 넘어가는 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계속 앞으로 가는 거 같죠? 지금 뒤쪽 가야죠. 그럼요. 맞다 이겁니다. 자 건강 테스트인데요. 자 그럼 이제 건강과 행복을 말하기 전에 건강 테스트를 할 텐데 이건 실전이에요. 실전. 얼마큼 건강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보시죠. 자 다들 일어나셨죠? 우리 앞에 계신 굉장히 젊은 청년 계신데요. 한번 잠깐 나오시겠어요?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께서 막 박장을 대손하셨어요. 아니
저는 딱 뵀을 때 아 건강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기 올라오시겠습니다. 아니 보면 안 되니까요. 자, 뭐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한 분만 하셔도 되겠죠. 대표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다 같이 할 거니까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 몸에 그 근력과 체력을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건강하다. 그럼 뭐가 건강한 겁니까? 뭐 신체가 건강한 것이죠. 사실은 건강은요.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상태도 균형적으로 건강했을 때 두 가지를 합쳐서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신체의 건강의 어떤 특수성은 뭐냐? 이겁니다. 힘이 세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건강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만은요. 어떤 거가 있느냐?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으냐, 심폐지구력이 좋으냐, 그다음에 근력이 좋으냐, 유연성이 좋으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m 달리기는 너무 잘해요. 오래 달리는 거는. 그런데 100m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발력, 갑자기 폭발적으로 달리는 거는 정말 못하는데 장기적으로 달리는 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유연성은 없어서 뻣뻣한 사람인데 근력은 좋은, 힘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힘은 엄청 약한데 유연성은 엄청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어떤 그런 신체적인 특징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고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부분이 모자라면 그 부분을 운동하시면 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심폐지구를 오늘 한번 해보실 거예요. 박태환 선수 있잖아요. 물속에서 3분 30초를 숨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이겼던 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죠? 해녀신데 5분 30초 정도 참으셨어요. 그분은 60대가 넘으셨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찾고 그랬답니다. 폐가 없이 아가미로 살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분이셨는데, 오늘 한번 잠깐만, 아주 잠깐만 시간 있으니까 1분만 한번 해보실 거예요. 선생님 오시죠. 자, 1분 같이 합니다. 제가 1분을 셀 테니까 그 동안에 숨을 쉬면은 앉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60초 최고 점수입니다. 최고 점수, 정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50초 아주 우수합니다. 40초 기본입니다. 30초 평균이죠. 이 이하는 약간 건강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되고 심폐 운동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 자, 숨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1초 2초 세다가 결국 참다가 못 참으면 그때는 후 하면서, 네, 마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됩니다. 숨을 쉬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앉으셔야 됩니다. 네, 준비. 시작. 10초 안에 만약에 숨을 쉰다 그러면 앰뷸런스 불러야 됩니다. 위험하신 분들이세요. 자, 지금 10초가 되었어요. 설마 20초 안에는 안 나오시겠죠? (20초) 25. 자, 좀 더 참으세요. 30초까지 참으세요. 자, 제가 이제 세겠습니다. 시작. 30초, 31, 32, 33초, 34, 35, 36, 37, 38초, 39, 40, 41, 42, 43, 44, 45, 46, 47. 많으신데. 8, 49, 50초, 51, 52, 53, 54, 55, 56, 57, 58, 59. 1분 그만. 그대로 서 계세요. 주변 좀 돌아보십시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하세요. 네, 지금 몇 초쯤 하셨어요? 몇 초쯤 하셨어요? 1분 다 하셨습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청년 맞으시다니까요. 딱 보면 알아요. 네. 자, 다음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계속. 그렇죠. 숨참기 1분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헬스클럽을 1년, 2년, 3년 다니고 뭐 요가라든지 재즈라든지 무슨 뭐 필라테스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맹목적인 운동보다는 뭔가 원리와 이해가 좀 있어야지만이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운동은 정말 이건 이제 재밌게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구보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육 기관이 있는데 근육은 대략 한 600개 정도가 있고요. 팔 근육이 있고 어깨, 그다음 가슴, 등, 허리, 힙, 허벅지, 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근육 중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특히 청년들은 어깨랑 가슴 근육을 기르려고 하죠. 또 여성들은 뱃살을 빼려고 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미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진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우선순위가 좀 다릅니다. 어떤 걸까요? 보통 기본적으로는요. 허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복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하고 비슷해요. 어깨가 지붕 같은 거예요. 지붕만 멋있게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기둥이 약하면요 집은 폭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건축물과 몸은 똑같은 원리에서 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건물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빌딩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나가는 대회를 무슨 대회라고 합니까? 바디 빌딩이죠.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왜 빌딩이란 말을 몸에다 썼을까요? 몸을 만드는 것이 건축물을 만드는 원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보통 말하는 노가다, 막노동을 한 2, 3년 정도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이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건축물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먼저 건축물을 지을 때 절대로 시멘트를 박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뭐는 수평을 잡는 거예요. 수평을 잡아요. 왜냐면 수평을 안 잡으면 건물이 중간에 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엔 수평을 잡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철골을 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얹는 것이 순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건축물처럼요. 맨 처음에 수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초 체력인 것이에요. 기초 체력을 안 하고서 만약에 축구를 하러 갔다, 조기 축구회에서 기초 체력을 안 하고서 탁구를 했다. 그러면 발목이나 손목이나 이런 데가 삐게 되고 부러지거나 다치게 됩니다. 기초 체력을 안 하고서 무슨 마라톤 대회, 건강 걷기 대회 5km 가족 건강 나갔다.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신체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요. 기초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것이 바로 기초 체력 운동인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이요. 그 중에서 다리가 왜 중요하느냐?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청년들이 많이 없고 이제 보통 이제 장년 정도 되신 분이 많으시니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리잖아요. 암에 걸리는 이유는 이유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그다음에 유전인데요. 이 암세포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온도가 바로 몇 도인지 아십니까? 36.5도에서 1도가 떨어지는 35.5도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근육을 잃기 시작하면은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왜 나이가 되면 체온이 떨어질까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근육이 일단은 소멸되기 시작하고 작아지기 시작하면은요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이 근육은요 열을 담고 있어요. 열 에너지 발전소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그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장 큰 열 발전소가 맞겠죠. 어디겠느냐? 상체에서는 등이고 바로 하체에서는 허벅지인데 이 허벅지가 가장 큰 열 발전소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길렀을 때 기본적으로 암세포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요. 면역력을 가장 높여주고요. 그리고 또 낙상을 예방하고요. 또 무릎 관절과 골반과 허리를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리가 얇은 게 좋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얇은 것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운동을 잠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앉아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시죠. 보통 의자에서 앉아서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헬스클럽에서는 어떻게 앉습니까? 의자에서 일어나듯이 안 앉고 약간 이렇게 조심스럽게 투명 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안한 데서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이 의자에서 앉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헬스클럽에서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앉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근육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절로 뻗팅기면서 일어나니까 무릎 관절이 아픈 것이죠. 되도록이면은 우리 뼈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움직여야지 관절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육으로 일어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근데 좀 어려워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의자 약간 앞으로 앉아보세요. 의자 앞으로, 끄트머리로.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자, 불안한 상태. 자, 그 상태에서 자 힙을 뒤로 빼고요. 허리를 쏙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 보시죠. 일어나 보세요. 시작. 일어나 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앉아 보시죠. 자, 그다음에 한 다리를 들어 보시는 거예요. 왼 다리를 들어 보세요. 왼 다리 들고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시작. 일어나 보세요. 그렇죠? 내 다리인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 몸무게가 만만치 않죠? 다시 한번 앉아 보십시오. 다시 왼 다리 들고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시작. 어떠세요? 몸을 뒤뚱뒤뚱하죠? 자, 이걸 가지고서 한번 10번만 한번 해보실 거예요. 원래 기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남자는 20개, 여자는 15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렵죠? 자, 준비. 연속으로. 자, 왼다리 들고서 시작. 하나, 둘, 셋. 아까랑 너무나 느낌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4번. 한두 개도 어렵죠? 5번, 6번, 7, 8, 9. 자, 마지막 한 번 할게요. 10번은 살짝 멈춰보세요. 버텨보세요. 의자 앉듯이.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만, 됐습니다. 이번에 오른다리 한번 해볼게요. 오른다리 들어보세요. 이젠 더 힘들어요. 왜냐면 오른발잡이니까 그나마 하셨지 왼발잡이 아니시잖아요. 준비 시작.
하나, 짝짝이 안 만들려고 제가 양쪽하는 거예요. 둘, 세 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네 번, 다섯, 헬스클럽 갈 필요도 없죠. 여섯 번, 일곱 번, 이미 내 몸이 역기가 된 거예요. 여덟, 아홉 번, 10번 맞습니다. 그만 잘하셨어요. 어떠세요? 분명히 힘이 들죠? 이런 운동을 집에서만 하셔도 사실은 굳이 운동을 따로 안 하셔도 될 정도인데 평상시에 이걸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다음이요. 자, 이건 유연성이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의자 옆으로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리니까 나오셔서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하신 다음에 양손이 발끝 닦기를 하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내려보십시오. 내려보세요. 10초간 손끝이 발끝에 닿으면 정말 건강하신 거예요. 발끝 닦기. 근데 정말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는 손바닥에 닿는 분도 계시긴 해요. 자, 버티기 시작. 1초. 자, 몸을 흔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멈추셔야 돼요. 둘, 셋,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10번. 그만 잘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이런 김에 한번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앉으시겠습니다. 평상시에 너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일까요? 이거 운동 아니에요. 그냥 측정 정도 한 거지. 근데 이게 운동이 됐다고 지금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면은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연성이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관절 마디마디가 이제 무뎌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되는 건데 평상시에 우리의 가동 범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가동 범위가 우리 팔이 돌아가는 회전수가 어떻게 됩니까? 360도 회전됩니다. 그렇죠? 무릎은 360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대략 한 90도 정도 이상 정도 구부러지죠. 무슨 말이냐? 360도 팔이 돌아가는데 많은 여성들은 집에 계시다 보니까 이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어깨 앞에서 어깨 뒤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요 밑에서만 움직이시는 거죠. 아, 뒤도 안 가죠? 그냥 앞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90도만 가는 거죠. 90도. 뭐 찬장에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해요. TV 리모컨을 해요. 뭐 자전거를 타요. 글을 써요. 사실 어깨는 요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50살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찬장에 높은 데서 접시를 꺼내려고 딱 올리다가 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미 여기는 녹이 슬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50견이 걸리는 거죠. 50견이 왜 걸리겠어요? 50세 때쯤 되면은 이제 많이 이제 여기는 이제 붙었다는 뜻인데 요즘에는 40견도 많이 있고 30견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어깨가 많이 나빠진 것이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 전체를 계속 움직여 주셔야지만이 사실 건강해지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뼈와 관절과 그다음에 근과 인대가 유연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과 유연성 아까 말한 그런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같이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심폐지구력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그 야외에서 걷기나 달리기나 자전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요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조심스러운 게 미세먼지 달리기 대회 이런 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미세먼지 달리기 뭔지 아시죠? 담배에 한 갑 피는 거에 곱하기 한 3갑 정도를 피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마시는 것이. 그런데 달리면은 곱하기 6갑 정도를 보통 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정말 공기가 맑은 날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공기가 좋지 않은 날은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건요. 자, 연예인들은 운동시켰습니다.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데는 사실 상당히 처음에 어려웠지만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배우들은요 결국 영화나 그다음에 드라마에서 자신들이 주역을 따기 위해서 같은 주역의 그 물망에 오르고 있는 배우들보다 훨씬 더 몸 관리를 잘하면은 주연을 따낼 수가 있어요. 물론 연기는 잘해야겠죠. 가수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비주얼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가수도 어느 정도 몸매가 돼야 되죠. 과거에는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데 지금은 노래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몸매가 아주 건강미가 있고 사람들한테 어떤 엔터테이너로서의 어떤 요소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요출하면 그럼 연예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몸을 꼭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준의 건강한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거나 이전보다 체력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내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줘야 될까? 예를 들어서 주부예요. 주부. 얼마나 힘듭니까?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이분은요. 연예인은 운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배역을 따내면 영화에서 배역으로 뭐 1억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부가 운동한다고 누가 1억을 줍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살을 3kg 열심히 뺐어요. 노력해서. 남편도 몰라요. 아시죠? 여보나 달라진 거 없어? 많이 해보셨죠?
뭐 머리 색깔인지 화장인지 뭐 반지가 바뀌었는지 옷이 바뀌었는지 살이 빠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낙심하고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로 이전보다 더 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쪄도 모릅니다. 정말 참 너무나 슬픈 것이죠. 모든 관심의 대상에서. 그러니까 주부들을 동기부여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역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많고 직장일로 피곤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회식 가고 이러는데 그 어느새 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힘든 것이죠. 운동하라고 할 만한 상황이면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더 뛰어가지고 더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엄습하기 때문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이나 과외나 공부 때문에 운동이 뒷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체육 수업 없어진 거 아시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 입시 교육을 한다고 지금 이제 문재 대통령 이제 오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나라는 체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육 활동을 없애겠다 해가지고 체육 활동이 없잖아요. 이런 최악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핀란드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교육무역부의 수석 보좌관이에요. 후배가 우연히 오랜만에 후배를 만났는데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핀란드 교육이 뭐니 도대체? EBS에서 엄청 나오더라. 우리나라 교육과 뭐가 달라? 그쪽 나라는요 무조건 놀게 하는 거래요. 놀게 하는데 수업에 커리큘럼이 없대요.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또 노는 것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아니 미친 거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할까? 그런데 그 안에도 놀이 안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과학적인 측면의 것들을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그 놀이 안에서 인성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놀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뭐 초등학교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요. 핀란드 교육이 세계에서 뭐 최고의 교육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핀란드에서도 연구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 교육을 잘 가르치는 나라, 못 가르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뭐가 나왔대요. 뭐 나왔는지 아세요? 네? 핀란드에서 연구한 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핀란드에서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상위 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 3위에 우리나라가 들었대요.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건 TV도 안 나왔던 얘기니까.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건 뭐니 했더니 우리나라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이 전 세계에서 탑3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국 사람이 뛰어나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원 교육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이래요. 한국은요. 뭐 사립 유치원, 영어 유치원 관계없이 공립 유치원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은 전 세계에서 탑이래요. 최고래요. 미국은 17위, 핀란드도 중간 정도, 우리나라가 2위인가 3위 정도 된대요. 일본하고 맞물려 가지고. 놀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유치원이 다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유치원은 그냥 놀기 하잖아요. 순수하게 입시랑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 교육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최고래요.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시 교육부터. 그래서 최악의 나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으로 시작해서 최악의 나라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전 세계 3위에서 172위로 떨어진 나라가.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희한하다. 어떻게 후진국으로 가는 교육을 계속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놀이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스포츠, 아까 말한 우리나라에서 없애버렸다는 그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는 교육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건 얘기할까요? 그 PT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PT 뭐 퍼스널 트레이닝 이거는 제가 96년도에 처음에 이제 도입을 했고요. 2000년에 필라테스라는 걸 처음에 도입했습니다. 해외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이런 운동들이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면 참 좋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때 도입을 했던 이제 운동들인데 이거 왜 여기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건강과 운동과 행복에 대한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제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한번 언제 가가지고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밥 먹을 때 행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때 행복합니다. 공부할 때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다녀보면서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있어도 말하면 안 되겠죠. 맞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저는 운동 끝나고 사우나 할 때 10분. 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놀라우세요. 진짜로 그러신 것 같아요.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솔직히 다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저 하기 전에 1분 전에 소장님 통해서 너무 솔직해지는 거 배웠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아, 맛있는 거 드실 때요? 어떨 때 행복하시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좋습니다. 스피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율동하고 운동에 매진하고. 운동에 매진할 때, 좋습니다. 운동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꼭 운동이 저 때문에 뭐 행복해야 될 이유가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저를 위한 답을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아내와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함께 안 할 때요? 뭐를? 함께 할 때. 예. 아내와 함께 할 때 행복하는 걸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질문했을 때 처음 나온 말이에요. 제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아내가 친정 가서 며칠 동안 이제 안 오고 거기서 있을 때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 아내들도 남편이 출장 가서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행복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자고 먹고 쉬고 뭐 시험 없고 학교 안 가고 이제 직장 안 다닐 때 이럴 때 이런 우리가 약간은 나태하고 정말 뭐랄까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고 느슨해져 있는 삶을 자체를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행복이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뭐 누구의 행복이 아니라 저의 행복이에요. 저의 행복. 지금이 아니고 제가 이런 꿈을 헛된 꿈을 좀 꾸면서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행복은 지금 당장 느끼는 행복이지만 앞으로 이제 5년 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행복과 또 미래 행복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미래 행복을 꿨을 때 이런 꿈을 꿨었어요. 중학교 때 꾼 꿈이에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사고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미스코리아랑 결혼해 주는 거. 뭐 이런 것이 저의 행복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꾸면서 헛된 망상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중학교 때 왜 굳이 이런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 중학교 때는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고요, 부모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불화가 있었고 부모님 이혼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집안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행복이 깨어져 버리니까 그 행복이 깨어져 버렸던 진짜 그 본질적인 그 내용과 이유를 일단 우리는 모르니까 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졌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돈이 있으면 결혼이 존재하고 돈이 있으면 가정이 존재하고 돈이 있었어야지 우리 집은 행복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싸움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에 속아서 저의 인생의 수많은 청년기 동안에 저는 이것과 싸우느라고 정말 인생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모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외모가 잘생기거나 이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부가 아니에요. 각자마다 자신의 행복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행복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보다는 항상 결핍된 요소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채웠을 때 행복할 거라고 상상하는데 과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저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요소에 있다. 궁극적인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상황과 시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의해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과 실현과 고통과 힘듦이 있어도 내 안에서 단단하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여유로울 수 있지? 어떻게 의연할 수 있지? 그 사람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가요? 어렵지 않은가요?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아니었던 거죠. 전 아니었죠. 네, 아니었죠. 행복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13개국, 한국을 뺀 나라 선진국이었죠. 했는데 첫 번째,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답니다.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벌 때 행복하다, 좋은 차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행복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결국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는 것도 가족과 함께 그 돈을 쓰고 그 안에 차에 같이 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단이 될 뿐 걔네들은 행복이 아니고 얘가 행복한 거예요. 보십시오. 또 여행 떠날 때 행복하다. 누구랑 가야 돼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과 가야지 행복한 거예요. 누구랑 갑니까? 운동할 때 행복하다. 이거 좀 이상하죠? 제가 쓴 거 같죠? 저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의도한 거 아니고요. 영어로는요 운동회 아니고요 레저나 여가였어요. 그러니까 좀 나라가 넓은 나라들은 야외나 캠프 이런 것들 많이 가잖아요. 가족들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1위, 2위, 3위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똑같은 겁니다. 왜냐? 가족과 여행을 떠나요. 레저를 떠나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도란도란 하루 이틀을 보내는 겁니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얼굴 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 넣었어요. 바로 건강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2위, 3위는요 우리가 만약에 몸이 건강하지 못할 때 결코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죠. 몸이 아픈 사람이 집안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밖에서 좋은 일 있어도 집에 들어오면요 얼굴이 굳어져요. 벌써 10년째 누워 계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힘들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두고서 저희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집 지키시면 딱 좋겠다 지금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요 대신 누가 운동해줘서 살 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운동은 남이 해주고 살은 내가 빠지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으시죠? 없다니까요. 없어요. 자 온몸 활력 체조 시간상 좀 아쉽네. 체조 한번 할까요? 해요? 좋아요. 일어나시죠. 그래도 이분들은 정말 굉장히 긍정적이셔요. 시간 됐으면 가고 싶을 텐데 하시겠다니까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음악 있어요? 이 음악도 있나요? 준비가? 음악 있으면 틀어주시고요. 없으면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나오셨으니까 이번 누가 나오실까요? 이번에는 누가 나오실까요?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계신 분 자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도록 해요. 이거는 간단한 체조니까 집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배운 다음에 이거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돼요라고 하시면은요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제 이름 치세요. 정주호 그러면요 무료로 한 100개 깔아놨으니까 매일매일 하나씩만 하시더라도 1년 갈 것 같습니다. 자 다리 어깨 넓이 하신 다음에 팔을 돌려보세요. 크게 양팔을 다 동시에 하나 둘 크게 돌리세요. 우리 아까 그 원장님이셨죠? 원장님도 앞에 나오세요. 아무래도 안 돼. 앞에 나오셔야겠어요. 나오세요. 계속 돌리세요. 6번 7 쉬워요. 아주 쉽죠. 누구나 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9번 10번 반대쪽 돌리기 시작. 앞에 나오셔서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4번 5 6 7 8 9 얼마나 시원합니까? 쉽죠? 깍지를 껴보세요. 그리고 돌리세요. 한쪽 방향으로 크게 돌리세요. 원을 그리면서 그렇죠. 자 팔을 돌리는 간단한 동작이지만 실제로는 어깨와 등과 허리와 몸통을 유연성 있게 만들어주는 회전 운동입니다. 3번 4번 5번 자 반대쪽도 시작. 반대쪽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 자 그 상태에서 무릎 살짝 손을 대세요. 자 박수를 치면서 일어날 거예요. 원을 그리면서 계속 하세요. 4번 5 6번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7번 운동 같지는 않잖아요. 8번 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해 해줍니다. 9번 자 10번 팔을 십자가처럼 편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자 다 같이 내려보세요. 발끝 닦기. 자 일어나서 반대쪽 발끝 닦기. 계속 연속 시작. 셋 넷 옆구리 허리 운동과 함께 우리 무릎 뒤쪽 뻗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시원하죠? 5번 6 7 8 9번 10번 오케이 그만. 자 팔을 쭉 꺾인 다음에 위로 올리세요.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오늘은요. 자 이제 팔을 뒤로 어깨 뒤로 깍지 어깨를 최대한 뒤로 벌리세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세요. 그렇죠. 계속 그 상태로 자 이제 앞에 보시고요. 팔 앞으로 깍지를 낄게요. 고개를 숙이고 계속 하나 둘 셋 넷 5번 그만. 박수 주십시오. 두 분께 박수 주세요. 아주 쉽죠? 앉으세요. 여러분 이것만요 사실은요 하고 걷기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포함해서면은요 아침 저녁으로만 하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고 활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왜요? 왜 안 할까요? 리서치 조사 제가 해봤어요. 원래 있던 게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있고요. 가장 많은 60%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운동을 안 하는 이유? 그냥입니다. 그냥.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이에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은요. 뭔가 유익하고 건강한 것은 억지로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별로 좋지 않은 습관과 나쁜 것들은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알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기 싫은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늘 하고 싶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 다. 아시겠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를 보고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주머니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살찐 거는 우리 어머니랑 달랐지만 실제로 이 아주머니 환경은 저희 가정과 닮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주머니가 여러 번 자살 시도했었고 아이들은 중간에 학업을 중퇴했었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정부 보조 건물로 살았고 집은 판잣집 같은 곳에서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아주머니를 TV에서 보는 순간 제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감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1년 동안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전에 7개월 동안은 이 아주머니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가 그 뭐랄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운동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지만 무슨 뭐 잡상인인지 홈쇼핑에서 기구를 팔러 온 건지 아니면 제가 뭐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 뭔가를 어떤 상업적인 어떤 뭔가를 노렸을지도 있을 테니까 아주머니는 자신의 상처감 때문에 저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경계만 했던 거예요. 7개월 동안 가는 동안에 사실은 저한테는 불과 한 2주 3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주머니를 만난다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를 도와주고 싶었다는 그 마음의 순수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손 붙들어주고 그냥 야 아주머니 그냥 위에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제 안에 있는 어떤 기도도 했고 제가 응원도 했고 말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7개월이 지났을 때 아주머니가 결국 저한테 그랬어요. 청년 저 좀 도와줘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아주머니를 운동을 시켰는데 운동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 완전히 깡촌이에요. 그래서 배추 하나 따와가지고 배추 돌리기 했고요. 무 얻어와서 무 가지고 이제 무 파운동, 고추에서 고추 집기 운동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무를 묵국 끓여서 먹고 고추 넣고 이제 먹고 이렇게 해서 살을 뺐어요. 열심히 해서. 이 아주머니는 174kg인데 이제 운동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이렇게 64kg 된 거예요. 1년 동안. 한 달에 10kg씩 정도 빠진 것이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110kg면 제 몸이 100kg가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 아주머니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 아주머니 키가 156cm예요. 그러면은요. 가로 세로가 실제로 가로가 더 큰 분 같은 분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빠진 거죠. 그리고 표정도 바뀌었어요. 위 절제 수술도 안 했단 말이에요. 수술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음식과 운동으로만 빠진 거예요. 저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정말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 내 기술과 내 능력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분명히 어떤 거냐면은요. 이 아주머니를 빠질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의 능력. 어떤 사랑의 능력인지 아십니까? 저랑 일면식도 없고 저랑 친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주머니 옆에서 있었을 때는 흡사 과거의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정말 힘들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고 이분은 가족 같은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동기부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하나가 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과 엄마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됐어요. 동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려웠던 심정들을 다 얘기하면서 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제가 소통을 하면서 이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운동을 1시간 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이 몸이 바뀌어요? 23시간 동안 뭘 먹는지 어디서 어떻게 자는지 어떻게 합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제가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제가 하라고 했던 거를 꾸준히 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제가 어떻게 뭐 CC 카메라로 지켜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뢰가 함께 이 아주머니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세상에는 저런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을 거야. 뭐 살 이런 걸 떠나서 자신의 어떤 삶의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처음에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의 소통의 문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에겐 운동, 이 건강의 매개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고아원, 영아원, 탈북자들 그다음에 또 뭐죠 그 미혼모 센터, 알코올 중독자 센터들을 전국을 나머지 1년 반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총 3년이죠. 1년 반 동안 전국을 다녔어요. 강연이 여러분 최고였어요. 1년에 한 200군데 다녔어요. 여러분 최고의 강사였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부르지 않는데 제가 전화해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는 불러줄 예산이 없는데 예산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강연을 많이 하려면 방법이 옵니까? 그냥 가면 돼요. 돈 안 받으면 되잖아. 해주겠다는데 누가 안 해줘? 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요?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된 것이죠. 5일 장터가 됐어요. 짐 싸고 저기 가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냥 가는 것이죠. 전국을 떠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사회는 많이 병들어 있다. 힘들다. 결국 있는 자, 가진 자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들 도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헬스클럽 가보십시오. 이런 분들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은 못 가요. 집에서 못 나와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이제 이런 정부가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NGO, 비영리 이런 것들도 만들고 계속 이런 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10년 동안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들을 돕는 것도 하고 있고요. 제 모습이에요.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끝낼게요. 제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보고 뭐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아주 그냥 항상 늘 뭐 에너지도 넘치고 긍정적이고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저희 옛날 모습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모습이죠. 아마 청소년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청소년은 어떤 건지. 여러분 자존감은 아예 그냥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고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환경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저는 청량리 역전 앞에 있는 경동시장 거기서 자랐습니다. 늘 싸움이 난무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저희 동네에 태반이었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비가 들어오면요 반지하라서 썩은 물이 배출물이 막 들어오는 곳에서 살았고 이불 하나로 살았어요. 이불 하나로. 그러면요 배출물이 검초록색이에요. 그 냄새가 시궁창 냄새가 더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넘어지면 끝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물이 떨어져요. 그럼 이불로 덮고서 자고 그 다음날 곰팡이 날려고 그냥 햇빛에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빨 수가 없어요. 이불이 하나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서 너무너무나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벌써 예전에 이혼하셨대요. 몰랐죠? 나중에 어머니 통해서 알았어요. 또 알게 된 사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혼의 100년 가정이에요. 이혼 전문가 따로 없어요. 박사학위도 필요 없어요.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유수한 뼈대 있는 집안인 거예요. 저는요 이혼 잘 알아요. 이혼 가정의 자녀들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질문할 필요 없어. 그냥 딱 눈빛만 보고 서로 한번 얘기하면 딱 통해. 이 사람 놀라는 거지. 이 사람은 도통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나의 상처를 할까? 그럼요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집안의 명문의 아들인데 그거 알 수 있죠. 증조 이유는 고조는 몰라요. 혹시나 또 모르죠. 그쪽도 이혼했는지. 아무튼 그런 가정 가운데 꾸준하게 저는 상처받았던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늘 항상 약자였고 앞에 나가서도 친구들한테 늘 맞기, 골목도 큰 골목 못 다니고 작은 어떤 조그만 골목 넓은 데 다니고 항상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삽니까? 한 지붕 네 가족 아시죠? 우리 집 옆에는요 다방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다방 레지라고 아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다방 레지 누나가 살았어요. 그다음에 옆방에는요 캬바레에서 색스폰 부는 아저씨가 살았어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지붕 네 가족에서 누구 살았겠어요? 뭐 CEO가 살았겠습니까? 저희 집도 그 집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조그만 마당에는요 맨날 싸움 나요. 애인이 찾아오고 술집에서 찾아오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막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런 가운데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머리도 좋지 않았지만 상황도 여의치 않았었어요. 그런 가운데 당연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일을 했어요. 아버지 이혼하셨으니까 그때부터 경동시장에서 배추 나르고 고추 나르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공사장에서 일하고 운전기사하고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커피숍에서 일하고 주방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극장 간판 피카디리에서 극장 간판 같은 거 그리고 한 20가지 정도 일을 했었어요. 실제로 저보다는 부모님 세대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서울에서 태어나서 겪고 살았죠. 그러는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정말 그 어떤 그 분노가 결국은 사회로까지 이어졌어요. 이 나라, 이 땅이 너무 싫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남들 다닐 때 역시 못 갔지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청계천에서 물건 띄워놓는 그 난곡동에서 가짜 나이키 팔고 그런 사장님 밑에서 그런 거나 팔면서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운동을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렸을 때 어떤 그런 약점들을 커버할 수 있었으니까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트레이너는요 고졸도 할 수 있어요.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시험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붙었어요. 헬스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헬스클럽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다인데 얘는 고졸 트레이너야 그러는 거예요. 인사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불렀어요. 너는 네가 2배로 일해도 너한테는 월급을 반밖에 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고졸이니까. 여러분 정말 살면서 정말 많은 수모와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을 일면서 제가 나는 정말 성공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를 대학원 이제 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 예전의 과거의 내 모습의 사람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하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한 게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들 안에는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강남에 있는 유명한 그런 피트니스 센터에서 매니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W 호텔, JW 메리어트 호텔 다 있잖아요. 워커힐 쪽에 있고 반포 있고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재벌 기업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면 다 없습니다. 허탈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행복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본질의 가치를 찾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균형 이 두 가지를 잘 지켜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지구촌 여기 평생교육원에서 불렀는데 저는 실제로 교회를 다녀요. 절에 갈 수 있죠. 천주교회 갈 수 있죠. 뭐 다른 데 갈 수 있죠. 왜 교회 갔냐? 청량리 우리 앞에 동도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결혼식 때 몰래 쥐구멍으로 들어가지고 국수 얻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교회 간 거예요. 갈 때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하죠. 제가 만약에 국수를 절에서 얻어 먹었으면 절에 갔겠죠. 근데 우리 동네에는 절이 없잖아요, 보통이요. 교회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다들 삐까번쩍 입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싫었어요. 위화감 느껴가지고 가기 싫었죠. 집이 어디니? 집 가르쳐주기 제일 싫죠. 부모님 어디 계시니? 이혼했는데 뭘 알게 뭐예요.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서 보통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실력으로 쓸 수 없는 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도 문학 소년이었거든요. 책을 읽었었어요.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뭐 이런 사람들, 천재적인, 지금 태어나도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천재. 지금 사람들도 못 써요. 신춘문예 100번을 당선해도 톨스토이만큼 책을 못 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섹스피어 못 써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성경을 좀 보면서 느낀 게, 세계 최고의 작가들이 한 1000명 모여도 성경을 쓸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저도 모르게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IQ가 높아도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기 밑에서 청소부 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요, 박사학위가 5개 있는 사람들도 지식으로 생각하면은요 성경이 웃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순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저는 신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내 몸이 내 게 아니니까 막무가내 막사라지가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신성,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랑과 그 다음에 공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셨다는 그 마음으로 저는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직업적으로 그냥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 건강한 삶,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 또래들 이하들한테는 최소한 고등학교 중학생들한테는 뭐랄까 부정부패에 시들어 있는 그런 어른보다는 그래도 건강하고 맑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을 애들이 존경하고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분야의 직업에서는 최소한 제가 트레이너로서, 야 트레이너 중에서는 저런 사람이 그래도 참 착하더라, 일부러 제가 착한 표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은 자기의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그 분야에 있어야지만이 미래가 밝은 거 아니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어른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지금처럼 미디어나 SNS가 발달되지 않아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어른이 될 거야 라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열심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 행복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